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산물 경매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를 할 때의 대표적인 가격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고 그 가격을 준해서 나머지 일반 거래 시장에 일반 전체 출하했을 때 94% 정도가 그 가격에 준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경매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좀 이걸 개선해서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좀 더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63년 종로구 승인동에 있던 우성산업도축장이 마장동으로 옮겨오고 도축장 주변에 소와 내장, 소의 내장과 돼지 부산물을 판매하는 상점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장동 우시장, 현재 마장 축산물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하루 최대 소 250여 마리, 돼지 2천여 마리가 도축되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애틋함이지만 당시 소 한 마리를 팔면 자식 대학까지 무난히 보내던 시기였잖아요. 사실 1963년이면 뭐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하다는군요. 아무튼 세월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1998년에 도시개발로 마장동 일대에 이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35년간 운영됐던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은 문을 닫았지만 시장은 살아남고 수도권 육류유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잖아요. 예, 네, 참 아련하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예, 다음 내용은 제 스마트폰으로 오는 실시간 경매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받아보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봐도 되고, SNS로 이렇게 수신을 할 수도 있고요. 전국 기준으로 지금 가격들을 한우 가격, 거세 가격과 돼지 탕밥, 제주도는 제외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두수와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금 살짝 주춤한 형태인데요. 아무튼 지금 가격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서 급식 재개에 따라서 제가 요즘 급식이 이제 학교 등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식 업체를 좀 방문해가지고 어떤지 좀 물어봤더니 좀 많이 어렵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원가에 이제 납품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많은 이 이제 그 사업성이 좀 없다고도 하네요. 아무튼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 기대감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거나 좀 빨리 한풀 꺾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은 경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경매 가격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SMS로 받아보는 세상이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소를 몰고 정말 끌고 가서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2020년이죠. 1963년에서부터 2020년 꽤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경매 시장의 태동. 도대체 왜 경매 시장이 생겼지? 라는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그죠? 경매 시장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그죠? 저희가 논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충분히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역할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중도메인제의 역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도메인제, 중도메인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중메인이면 중메인이고 도메인이면 도메인이지 왜 중도메인이지? 의심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중도메인들에 의한 경매 시장이 어쩌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수급 상황에 맞게 시장의 경제적 논리, 자유시장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 보면 어쩌면 너무 적은 물량이 몇 명에 의해서 거래가 됨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너무 등락이 심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 경매 가격 발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튼 경매 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인별 기여도, 뭐 민감한 사항들, 경매 가격에 미치는 이제 영향이 큰 것들의 항목들이 뭐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쵸. 숫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깎아먹는 구조였잖아요. 지금은 등유 등급으로 해서 빠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오늘의 주요 이제 주제죠. 축산물 경매 시장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시장 참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생산자, 유통업자, 각각의 유형에 맞게.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겠죠?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 시장의 태동입니다. 언제 시작했을까요?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1963년 정도의 어떤 그 우시장, 거래시장, 그죠? 소와 돼지를 마장동에 모여서 이제 거래했던 시기, 그때쯤으로 이제 되겠죠? 그럼 경매 시장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언제? 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아래 있는 책, 저는 이 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장동 시장의 상인연합회에 갔더니 정말 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관심이 크다니까 저를 주셨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너무 고맙게 책을 내용을 살펴보고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장동은 가축시장, 그러니까 우시장과 도축장,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개별 상인들의 축산물 시장의 형태로 상권을 형성했답니다. 이러한 마장동의 모습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69년의 일이라고 하네요. 1969년 2월 마장동에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 조수육부가 설치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 기구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중앙도매시장 조수육부의 설치는 그 이름대로 마장동 우시장이 가축 도매시장, 즉 경매장으로 개편됨을 의미했다는군요. 기존에는 정유업자들이 가축시장에서 소돼지 등 가축을 구입한 후 도축장에서 수수료를 내고 도축한 후 개별적으로 판매했다면 경매장 설치 이후에는 서울 시내에 반입된 가축은 무조건 마장동의 중앙도매시장 조수육부를 거치고 이곳의 병설 도축장에서 도사로 경매하게 된 거죠. 기존의 방식은 개별업자가 도축 과정을 거쳤기에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밀도살이 성행할 우려가 있었답니다. 경매장의 개설은 밀도살을 방지해 질이 좋지 못한 육류 유통을 막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이런 재편은 마장동의 가축시장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변화한 것이라는데요. 가축시장법에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재현됐지만 사실은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누적 되다가 1954년에 가축보호법에 가축시장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답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이제 그 법이 폐지되고 축산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뭔가 근거가 좀 바뀌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경매에 의해서도 가축을 매매 혹은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사실 1969년 처음 시도된 경매장에서는 물먹인 소와 같은 질 나쁜 소고기 공급을 막으려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밀도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데요. 서울 시내에 판매되는 소고기 95%는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도살한 것이라는 마장동 관계자의 발언이 있을 정도였다는군요.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리고 물먹인 소는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계속 남아 있다가 어쩌면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차츰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매 시장도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제 이끌려고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밀도살에 대한 사회적 병폐를 막으려고 시작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죠. 사실은 경매 시장의 어떤 가장 큰 기능은 시장의 출하를 원할 때, 농가가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어떤 그런 기회, 교섭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기회 요인이 더 컸다고 보는데, 아무튼 경매장의 태동 배경은 밀도사를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이제 진행하기 앞서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잘 시청하셨나요? 아무튼 경매 시장에 대한, 경매 가격에 대한, 그리고 질병 발생에 따른 어떤 변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요. 지금 끝나지 않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여전히 민통선 근처에서 잘 막는 중이고, 어쩌면 거의 우리나라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요? 정말 자긍심이 큰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이제 좀 주춤해지는 형태이지만 아직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돼지고기의 어떤 경매 가격이 계절성을 또 띠기잖아요. 4월 달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6, 7, 8, 9까지 가고 10월 달에 좀 주춤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서 4월 달에 또 올라가는 어떤 이런 구조인데 지금 좀 수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어떤 자금이 또 풀렸고 이런저런 수요 변화에 따라 지금 사실은 가격이 급등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도메인제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역설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요.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거나 하는 논증이라고 예,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볼까요? 자, 우선 중도메인의 태동 배경을 볼까요? 중도메인, 중메인, 도메인.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1969년 이제 축산 경매장이 마장동 쪽에 생겼잖아요, 처음으로. 그때는 중메인은 순수한 중매 역할을 담당했답니다. 따라서 중메인은 수수료만 받았고
거래 결제는 경매시장과 소매상 간에 이루어졌다 하는군요. 그런데 개업 1년 후 예기치 못했던 세원의 노출로 인하여 세금이요. 소매상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의 이용을 피하는 거죠. 노출되니까. 동시에 지하 유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는군요. 이들 소매상들에게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중매인들은 소매상의 주문 없이 지육을 매입하여 정육점까지 수송해주고 소매상 대신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도매상으로 전환하게 된 거랍니다. 소매상들의 세원 노출로 인한 어떤 참여가 꺾이고 지하로 음성으로 갈 것을 방지하기 위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중도매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경매시장과 중매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변질된 시장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매인이 이와 같이 도매상화되면서 미수금이 커지고 물량과 가격의 위험 부담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경매제의 위험성마저 안게 되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경매제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죠. 축산물 경매시장은 설립 및 지원 주체에 따라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공판장으로 구분하고요. 경매 방식으로 운용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은 지자체부터 허가를 받아 기업체에서 운영한다면 축산물 공판장은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점이 다르죠. 기능은 똑같고요. 축산물 경매시장은 전국에 13개가 있고 각각의 지역에 뭐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라남도, 경북, 경남, 제주 예,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축산물 경매시장은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당 9에서 58명의 중도매인과 뭐 한 29명까지 이르는 매차민이 있다는 거죠. 이들 경매시장에 소를 출하하는 그러니까 농가 수는 하루 평균 한 1443명이라네요. 돼지는 그럼 몇 명이 될까요? 1349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긴 한데 이 정도 출하 건수나 출하 횟수, 출하 농가가 꽤나 많죠. 그리고 중도메인의 수는 많고 적음을 볼 때 아무튼 그게 많다고 할지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동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에선 중도메인이 이 정도로 된다라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00년 이후 한우 경매 시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우와 돼지를 좀 구분해서 보려고 그래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걸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산물 경매시장에서 소는 하루 한 2,200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전국 일일 도축량의 53%, 지금은 아마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2015년 기준입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6,300두 정도 거래되는데 전국 일일 도축량의 뭐 지금 한 6% 정도 되나요? 현재 기준이요. 2015년 기준은 9.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출하량은 소는 계속 늘어났죠. 2004년 이후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점유율 또한 꾸준히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늘어났죠, 사실은. 자, 그런데 돼지, 2000년 이후 돼지 경매 시장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출하도 수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보이죠? 1,500만 두 정도 수준이잖아요. 2006년, 7년 이쪽에 좀 적었다가 11년도. 사실 이때 구제역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출하도 수는 뭐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어쩌면 근데 경매 출하율은 보십시오. 아주 극적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 6.6%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효용성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시장이 그러니까 직거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장기 거래, 계약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많이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차이.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한우는 꾸준히 증가해서 아주 열이 펄펄 끓는 것 같고 돼지는 얼음찜질하듯이 냉탕을 오고 가고 있다는 형태로 완전 대비되는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비교해 본 겁니다.
도매 시장에 축산물 출하하는 유통주체들은 개별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산지 유통인, 가축거래상인, 생산자 조직, 단체, 유통 종사자 등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이들 출하주체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출하주체들의 유통시장 내 판매 가격 움직임이잖아요. 이는 각 출하주체의 도매시장 출하 및 판매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럼 지금 한번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매 가격에 준한,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매 가격에 준해서 획일적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경매 가격에 대한 기준은 경매 가격으로 따진다는 거죠. 각각의 거래 형태가 뭐 직접 이제 주고받든 아니면 정산을 하든 직접 뭐 농가에 등급별 정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기준은 경매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례는 다양하다는 거죠. 각각의 거래 형태에 따라 기준 가격이 달리 매겨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축산물 가격 보고법, 의무 보고를 이제 1999년에 제정해서 이게 몇 말이죠? 대형 도축가공업체들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해서 도축과 가격 정보를 미 농무성에 제출토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초로 이제 공시를 하는 거고요. 미 농무성은 비웃돈 거래 유형을 총 6개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매일 공표하고 있답니다. 현물시장 거래, 네고시에이트라고 써 있는 여기 토탈 바로 위에 있는 거요. 현물시장 거래, 그리고 시장 공식, 마켓 포뮬라라는 시장 공식을 이용한 거래, 그리고 기타 시장 공식,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기타 구매 계약, 가공업자의 자가 사유, 도축 가공업자 간 거래, 이렇게 6개로 이제 구분이 돼서 각각의 비중을 본 거죠. 그랬을 때 시장 거래 비율이 가장 크죠. 맨 위에 있는 거 38.9%. 그죠?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시장 공식을 이용한 거래는 기준 가격의 도체 등급 및 수율 등에 기초한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여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거래랍니다. 기준 가격으로는 주로 미동무성에서 공표하는 주요 비육돈, 거래시장 가격을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공식을 이용한 거래는 특히 도축 강업자들의 수가 적어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예,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만 일단 살펴볼게요. 사실 중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했던 이유는 중매와 도매를 같이 함으로 인한 어떤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중도메인은 중매인으로서 중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으로서 도매상의 역할까지 수행함에 따라 영업에 따른 비용과 이윤까지 취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 부담 비용을 경매 가격에 어쩌면 전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업 상황, 환경에 따라 그게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또한 중도메인 참여가 이미 축산물 경매 시장과 기존 참여자들의 권리로 인해 중도메인 진출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분들만 하고 있고. 그러면 거래를 과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메인 개별로 편중된 거래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 상황, 개개인의 어떤 업체, 중도메인의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편향된 가격 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나마 중도메인들이 어쩌면 많다라고 보거나 많아 보이지만 적다라고 보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들이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돼지, 그러니까 이 돼지 경매 시장에서 그 물량이 일부 중도메인을 거쳐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농가의 21%, 유통업자의 21%, 중도메인의 4% 합쳐서 47.6%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호가 12%, 보통이 39%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다소 한우와는 차이를 좀 보이죠. 그죠? 좀 심각하다는 게 좀 더 높죠. 이렇게 뭔가 문제의식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걸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집단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보면 또 재미있어요. 농가 유통업체 중도메인으로 좀 구분해서 봤는데, 돼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중도메인의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근데 한우는 유통업체와 농가 그룹이 오히려 중도메인 비해서는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한우와 돼지에서 보는 어떤 심각성에 대한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래도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40%, 47% 높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한번 들여다보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매 시장의 대안으로서 중도메인 수 조정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냐? 대안으로서 괜찮느냐? 라고 물어봤죠. 바꾼다면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이런 질문이었죠. 사실은 앞에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편하게 받아들여서 응답 비율이 시급한 쪽으로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안을 했어요. 중도메인에 대한 어떤 너무 적거나 아니면 많거나 이건 개별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현재 시장에서의 중도메인이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기에는 수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농가와 유통업체가 이제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한우 같은 경우는 농가가 이제 시급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시급하다고 보는 시각조차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연구했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데요. 중도메인 수조정도 사실은 대안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러 대안들이 많고, 뭐, 패커 체계의 가격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접근, 이런 논문 이제 내용으로서 많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참여자분들에게 묻고, 이제 그 답을 구해냈던 자료인데요. 그건 이제 좀 더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경매 가격 발견에 미치는 요인별 기여도를 한번 볼게요. 경매 가격. 그러니까 경매 가격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 이 얘기죠. 그렇죠? 우선 이제 뭐가 영향을 미치지? 라고 했을 때에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돼지, 흑돼지. 사실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주도에서 있는 흑돼지 개념이 특히나 더 가격에 엄청난 파급력을 주죠. 과거 제가 데이터를 볼 때 키로당 한 40원인가 영향을 줘요. 흑돼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분이 돼 있고요, 현재. 일반 돼지, 흑돼지, 그리고 박피와 탕박. 사실은 박피에 대한 경매 가격이 경매 시장에서 이제 박피 정말 지극히 일부만 하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탕박으로만 봐도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요인별로 한 분류 제가 이걸 이제 한번 궁금해서 파갔을 때는 이제 혼재돼 있었으니까요. 한번 같이 봤고요. 그리고 품질,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등의 등급. 이 품질 요인이 또 얼마나 미치느냐라는 걸 또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컷, 수컷, 거세 이 부분. 수컷은 현재 등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아예. 이제 결함, 그러면 방열 불량, 골절, 농양, 최근에 농양 많죠. 그리고 또 농양으로 인한 근육재가 또 많고요. 호흡기 불량은 뭐 항상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잔반, 남은 음식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등회로 이제
제외되도록 이제 개정이 됐죠. 그리고 출하자 지역, 이제 지역에서 어떤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도축장이 있는 작업장의 지역이 어떤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도매 시장 이제 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이건 당시의 조사 표본입니다. 예. 자, 사실 이거를 이제 가격의 기여도, 그러니까 민감한 걸 보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박피가 없다면, 박피를 제외했다면 경매 가격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박피 가격이 빠졌을 때의 가격, 그죠? 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돼지가 없다면 경매 가격은 뭐 3,714원으로 기준 가격보다 3,778원 대비해서 64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돼지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기여한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한번 빼고 평균 가격을 내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지육 가격 간 그 어떤 가중 평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체별로. 그리고 박피돼지 제외하면 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56원이 상승한다는 걸로 나타났고요. 자, 특정 등급을 제외해봤어요. 등급을 제외하면, 2등급을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어요? 품질이 안 좋은 게 떨어지니까, 이제 빠지니까. 그렇다면 1등급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지네요. 약 60원 정도 떨어졌고요. 1 플러스 등급을 제외하면 약 2배, 2배 정도가 떨어집니다. 129원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나 그냥 생각하듯이 2등급, 등회 등급을 제외하면 경매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회 등급을 제외하고 있는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등급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1등급 이상 교육돈만 가지고 하자라고 했을 때 유통은 어떻게 받아볼까요? 야, 그러면은 2등급이 이제 출하되는 게 못해도 30%인데 이 30% 우리가 다 따왔느냐?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2등급의 수요처를 굳이 소비시장에 직접 내보내야 될까? 아니면 그 양만큼 30% 시장을 가공, 식유 즉석 판매 가공업이나 이쪽 어떤 햄 소세지 쪽으로 돌려볼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볼 수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출하의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든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을 견인해서 올리는 것은 2등급까지 빠진다면 1등급 이상이 소비자들이 직접 구워 먹고 하는 시장으로 직접 가면 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서로 유인일 것 같긴 한데 사실 2등급 이하를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가 이제 또 다른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성을 한번 빼보면 어떻게 되냐. 암태지를 제외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태지는 경매 가격에 플러스 윤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에 현재 얼마가 영향을 미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태지를 만약에 뺀다면 가격이 상승할까 떨어질까?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퇴지는 지금 현재 가격에 긍정적, 그러니까 플러스 윤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지 제외하면 이건 당연히 뭐 등외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19원 정도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거세 스테지를 제외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상승한 걸로 나타났죠. 19원 정도. 그러니까 암퇴지 제외는 경매 가격에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암과 거세를 거의 5대5로 본다고 했을 때 뭘 제외하고 안 되고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성을 구분해서 이제 경매가 일어나고 어떤 등급 판정이나 이런 품질 구분도 생긴다면 그 가격, 암태지를 내는 출하자와 거세를 내는 출하자의 그 받아가는 수치 가격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특정 결함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냐 또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답을 내보면 근출혈, 기타, 농약, 뭐 방열불량, 외상, 어, 이분할불량, 척추 이상, 호흡기불량을 제외한 경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 양이 너무 극미해. 그죠? 그러니까 1% 미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체 단위의 그 어떤 피해는 있는데 경매 가격, 기준 가격 형성에는 좀 영향이 크지 않다 이거죠. 다만 골절은 0.3%가 지금 그 정도 발생하고 당시에 제가 볼 때 피부 불량이 0.4%.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해버리면 이런 게 이제 가격을 좀 깎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쪽이 있으니까 약 1원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생 비율이 높으면 가격에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외하면 플러스 요인이니까. 자, 근육 제거. 사실은 지금 근육 제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당시보다 지금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육 제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양적으로 빠지는 부분, 근육 제거를 했으니까 그만큼이 이제 고기가 이제 손실되는 부분 외에도 가격으로 또 깎아먹는 게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결함을 만약에 모두 제외했다. 약 2.3% 발생했을 때 얘긴데요. 그러면 어, 제외했는데 하락으로 나왔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요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경매에 미치는 거에 하락으로 결함을 모두 제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상승으로 나와야 될 텐데 하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잔반을 먹인 돼지를 제외하면 당연히 상승으로 나타나죠. 약 29원이니까 꽤 많은, 네. 그리고 등회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지역의 출하자를 제외해보는 거예요. 이제 지역의 출하자를 제외했더니 경남, 경기, 뭐 경북 이렇게 출하 비율이 이제 낮은 순으로 봤을 때 얘긴데 경남 부분이 뭐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니까 출하를 백사원의 영향을 가지고 있네요. 경남의 출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재밌는 결과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특정 작업장을 제외하면 어떻게 될 거냐? 경남 30.7%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경남 지역을 봤더니 129원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경기는 16.4%의 어떤 작업을 하는데 29원 이렇게 영향을 그쪽을 제외하면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돼지 때문에 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기준 가격이나 어떤 통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주 가격을 제외하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죠.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이 제외되고 있잖아요. 뭐 박피도 이제 제외됐죠. 수태지 제외됐지. 잔반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 흑돼지 그죠? 제주 백돼지 흑돼지 다 아마 제외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하나하나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앞에 얘기했던 뭐 등회등급은 이미 빠졌고, 자 결함이 심한 것들도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제외하다 보면 결국 규격돈만을 가지고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유통시장의 부담, 그건 어떻게 또 해소할 거냐.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 경매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건 이게 농가와 유통상인 간의 어떤 시각 차이, 이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 뺄수록 누군가의 이익이 되면 누군가의 손해로 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절충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걸로 한번 더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서로 좋은 쪽으로 순방향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세요,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뭐가 개선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이제는 이건 경매 가격의 요인을 한번 보는 거지만 이 안에서는 이제 사실은 양적인 부분, 총 출하 물량 양적인 부분이 작다거나 출하 물량에 어쩌면 과반에 근접할걸요? 아마 과반에 좀 못 미칠 것 같은데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경매 시장에서. 그랬을 때 그게 도대체 경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게 들어갈수록 경매 가격은 부정적, 그러니까 낮추는 효과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출하할 데가 없어서 경매 시장에 다 보낸 어떤 질이 떨어지는 돼지들이 정작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90, 한 4%, 총 출하 물량, 출하 물량 94%는 그러니까 좀 낮춰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가 악순환이 되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구조를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예,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축산물 경매 시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9년 밀도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질이 좋지 못한 육류 유통을 막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죠. 이후 밀도살 문제는 1989년 도체 등급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고요. 등급제 시행 이후 경매 시장은 전국에 산재돼 있고 정부의 수집 및 교류가 부족한 축산 농가들에게 출하처를 마련해주고 단연간 사육한 가축이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 농가 경영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전해 오고 있죠. 당시에는 축산물 거래액 질서가 혼탁해서 농가가 축산물을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축산물 경매 시장은 양축가 또는 유통업체가 원할 때 출하, 거래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과정, 우리가 지금 보는 중도메인 어떤 거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경매 과정을 통한 가격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고, 경매 가격은 양축가와 유통업체 간 일상적 거래 시 기준 가격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축산물 시장 상황이 앞에서 봤던 한우의 어떤 열탕,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죠? 그리고 돼지에서는 냉탕 꾸준히 하락해서 6% 정도에 이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죠. 둘 다 성공한 거냐? 아니면 돼지가 문제냐? 사실은 문제의 여지를 둘 다 가지고 있죠. 한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은 경매 시장을 경유하면 수수료들이 더 붙잖아요. 여기를 거쳐가야 되고, 물론 도축장을 여기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어디다 내서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다 내야 된다라는 그 타깃이 정해지는 거, 그렇죠? 거래 상관없이 여기에서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몰린다는 거죠. 사실은 경매는 출하의 어떤 용이성과 어떤 그런 거를 위한 게 더 큰 거지, 여기서 거래를 다 경매로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닐 텐데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졌다라는 거는 한우에서는 사실은 어쩌면 좀 대주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거죠. 어쩌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유통비용이. 자, 그렇다면 돼지는 반대의 경우죠. 장기적인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한 거래를 거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 출하하는 돼지들이 좀 질이 떨어지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경매 시장의 어떤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심?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축산물 경매 시장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연구 모형입니다. 인구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축산 관련 요인. 그래서 경매 시장 필요성과 가격 형성 기능에 어떤 게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불필요한지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본 겁니다. 사실 경매 시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5점 척도입니다. 참고로 상당히 높이 보이지요. 이제 한우와 한돈을 비교했기 때문에 다 나타냈는데요. 맨 오른쪽 보면 평균 5점 척도의 점수들이 보이잖아요. 밑에 한우를 보면 유통업체가 좀 3점대 빼고는 다 높죠. 그렇죠? 근데 한도는 3점대죠. 중도메인 외에는 3점대죠. 이런 차이가 좀 보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3점 이상이 보통,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조사 결과니까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표가 갑자기 너무 작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요. 로진 모형으로 일반화된 순서형 로진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필요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본 거죠. 정리해 봤는데, 그러니까 한돈 산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경매 시장 필요성은 참여자들의 형태, 즉 그러니까 유통업체 중도메인 농가보다는 경매 시장의 이용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장 이용 빈도가 많을수록 돼지고기 경매 시장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매 시장을 많이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경매 시장이 필요하다. 지금 장기 거래를 한다라고 본다면 장기 계약에 의해 산다고 볼 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장기 계약에 의해서 출하를 못하는 어떤 미계약분을 경매 시장에 낸다. 이걸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경매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답이 많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매 시장이 지금 6% 정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출하 물량이. 그러니까 경매 시장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자 형태보다는 경매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참여자가 경매 시장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걸로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여기서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역 변수인데요.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음성 지역의 주도적인 가격 형성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이제 비상장 활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중심으로는 경매 시장에 출한다는 게 좀 더 강하게 이제 응집하는데 음성에서 멀어지면 개별 거래가 많아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으로 인한 경매 시장이 불필요하다라고 인식한다라고 이제 또다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경매 시장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한계 효과를 이제 정리한 건데요. 한계 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독립 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각 경매 시장 필요성 인식이 나타날 확률의 변화를 의미하죠. 돼지고기 경매 시장의 이용 빈도는 참여자들이 경매 시장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확률을 각각 0.0005%와 0.001씩 증가시키는 거죠. 또한 지역 변수의 한계 효과를 보면 경매 시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할 확률을 감소시켜서 이제 음성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경매 시장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리한 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경매 시장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한 참여자 인식을 한번 보는 거죠. 이것도 5점 척도고 끝에를 보면 돼요. 가격 형성 기능, 그러니까 가격 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뭐 인식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돈을 일단 보면 보통과 잘됨이 이제 212명 중에 각각 89명, 73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매우 안 됨, 안 됨, 매우 잘 됨도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있어서
한동 경매시장 참여자는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한우는 사실은 잘됨이 응답이 상당히 높아서 예, 한돈 시장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이걸 표로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예, 어렵네요. 예, 다음 내용도 간단간단히 보고 좀 어떤 그래프 위주로 좀 돌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자료를 남겨놓겠습니다. 예, 지금 내용은 사실 간추린 내용이었고, 그걸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가를 했는데요. 예, 그래프 위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경매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개설되었다라는 거예요. 필요. 필요하다면 뭐 계속 존속이 가능하지만 필요가 없다라면 사실은 아웃시켜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장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리고 특히 경매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그 교섭력, 그러니까 언제나 출하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먹인 거라든지 어떤 질 나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잡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돼지 경매 시장에는 질 나쁜 걸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질 나쁜 돼지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초 취지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매 시장의 기능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좀 이게 그렇죠. 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정말 농가분들이 제가 표현한 건 맹목적인 출하 태도를 보인다라고 표현해 놨는데 정말 그냥 강해요. 경매 시장에 내는 거에 대해서. 경매 시장에 내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돼지는 뭐 아니에요. 정말 그냥 팔다가 안 팔리는 돼지를 내는 어떤 회피적인 출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말 그죠? 둘 다 너무 과열돼 있고 너무 그러니까 차가워 냉각돼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경매 시장의 기능이 이제 각종 수수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 지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가격 결정력 기능이 좀 약화가 되면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중도메인에 의해서 그들의 수급 상황 또는 도메인의 어떤 사업적 어떤 여건 속에서 형성된 가격이 불안하다라는 요인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경매 시장으로 가축을 운송, 그렇죠?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야 되는 어떤 운송 부분이 획일화된다는 거,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가축 질병 전파의 어떤 잠재적 원인이 되잖아요. 가능한 출하를 이동을 제한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터졌을 때면 분명히 광역은 막을 거고 광역이 막히면 지역 이제 섹터 단위로 다 막아도 되는 어떤 도축장과 경매 시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광역을 넘어가려면 정말 적정한지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쳐라. 이런 요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갈 때, 광역의 거리를 넘어갈 때 일정 비용을 부담해라. 왜? 그 환경 부담금. 당신이 필요에 의해서 광역을 넘어가. 근데 우리는 방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역비를 부담해라. 이런 게 이미 외국에서는 도입이 돼 있죠.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해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경매 시장이 갖고 있는 또 큰 기능 중에 출하처의 기능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우가 너무 쏠려가지고 출하 예약제라는 어떤 좀 예약제라는 게 이제 도입됐었었고 돼지는 지금 출하 물량이 굉장히 감소된 상황.
그러니까 출하처를 공동 작업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정말 장기 거래를 하면서 좀 못 판 걸, 예, 그냥 못 판 거. 그러니까 못 판 거는 안 좋다라고 본다면, 질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질이 떨어지는 건 공동 수매 개념으로 갈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급식으로 연결해서 공동 수매, 어떤 공동 수매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통해, 그리고 공동 작업을 한 것을 학교 급식이나 군납이나 아니 일반 시장에 판매를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유통구조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패커 체계, 이제 패커가 이제 계속 발전할수록 커질수록 시장 지배를 커질수록 경매 시장에 형성된 가격과 패커가 주는 가격이 왜 경매 시장을 따라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의문을 찍죠. 그게 객관적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패커는 안에 농가와 조합이든 농가 뭐 출하하는 농가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에 당시에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생산비에 뭐 플러스 알파 이윤을 보장해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게 시장 가격인 거고 이렇게 패커에서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계약 관계의 가격이 모아서 공시됐을 때 그게 또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이미 우리 앞에서 미국 사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 이런 게 필요성이죠. 사실은 뭐 필요성을 살피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핀 경우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한우 경매 시장은 열탕이다. 펄펄 끓는다. 돼지 경매 시장은 냉탕이다. 그러니까 다 지금 차갑게 식어간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고민의 목적은 경매 시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된다. 심하면 심지어 필요성조차 따져봐야 된다. 그죠? 돼지 경매 시장은 특히 그렇죠. 한우 경매 시장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지. 없앤다? 그렇다면 한우 농가수 대비했을 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어떤 시장,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러니까 한우와 돼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시장만 보더라도 너무 다르죠. 상황이. 그렇죠. 아무튼 경매 시장의 어떤 지금 기능에 부정적 영향 아니면 당초의 어떤 취지, 필요성, 개설 목적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는 거죠. 그 짚어보고 그 기능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의 결과,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경매시장 참여자인 축산농가, 중도매 유통업자 이렇게 유형을 다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분들한테 인식을 진단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앞에서 봤죠.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시장 참여자 인식을 보는 겁니다.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 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 발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향, 어떤 노력은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발전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한번 대안을 한번 나름 만들어 이제 구상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에 대한 요소를 대안으로 보는 거예요. 중도메인 수 조절을 해보면 되냐, 아니면 중도메인을 그걸 확대를 하면 되냐, 이런 어떤 시장의 확대 개념으로 보는 거고,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아니면 돼지의 일정 부분을 경매 시장에 다 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이하 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통 루트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죠? 어차피 지금 햄, 소시지나 2차 가공에 대한 어떤 시장을 또 육성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좀 접근할 수는 없는 건지.
가격이 어떤 단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시장 감시 기능, 한우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돼지는 출하농가 지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내는 돼지들의 질이 좀 떨어지니까 어떤 컨설팅이나 출하농가 지원해 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면 정상 기준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떤지 지금 보는 거예요. 예, 뭐, 네, 표본 구성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였을 수도 있어요. 경매 시장이 필요하냐? 그렇죠? 이미 경매 시장에 대한 불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고 있으니 한우야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이미 뭐 과열된 양상인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그리고 1년 뭐 반이 2년 3년 걸려서 했는데 그때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는 5% 정도가 어쩌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자, 경매시장 참여자의 이제 행태를 비교하는 건데요. 순기능, 경매시장의 순기능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과정에 의한 가격 형성, 가격을 형성했는 가격 형성의 기능, 그리고 출하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출하처 기능, 즉시 지급해준 대금으로 인한 경영 안정, 실시간 경매 가격 및 출하량 등 유용한 유통 정보 제공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경매 시장에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기능에 대한 생각, 지금 수준, 진단을 해본 거죠. 돼지를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맨 왼쪽에 위에 상단 이제 그래프인데요. 예. 보통 양호, 매우 양호. 이쪽이 월등하다기보다 높죠. 근데 심각과 뭐 매우 심각도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한우랑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한우는 심각과 매우 심각이 2.9, 1.0인데 돼지는 14.2, 2.8이니까 거의 18, 19%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출하처의 기능. 요거는 이제 한우가 좀 더 심각하다고 나왔죠. 그리고 경영 안정, 이제 즉시 지급해주는 대금,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용하다.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정보 제공, 이것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돼지 경매 시장에서 볼 때는 가격 형성 기능에 대해서 뭔가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불만이라든지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가격 형성에 뭔가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우는 난 대체로 다 좋은데 출하처로서의 어떤 기능, 원할 때 내는 출하처 기능, 이 경매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출하처 기능 너무 몰려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축산물 경매시장 참여자는 축산물 가격 발견 기능에 대해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나? 아니나?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자, 매우 잘됨, 매우 안됨, 볼 때. 어떠네? 그저 그럼. 잘됨, 매우 잘됨, 매우 안됨, 매우 안됨, 잘 안됨. 그렇죠? 하나하고 비교돼서 또 보이시나요? 네. 잘 안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중도면이 긍정적인 데 비해 사실은 농가 유통업체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네. 자, 그리고 바꿀 의향에 대한 것.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어떤 그 의향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돼지에서 이제 농가와 유통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한우는 뭐 큰 차이가 이제 그런 어떤
유통의 유의성은 없다고 이제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인식을 시켰어요. 그렇죠. 다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교육, 사전 교육을 한 거예요. 이제 인식이 됐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는 이제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변화도입니다. 그랬더니 돼지는 유통업체가 상황인식, 문제의식 변화가 의미가 있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예, 있는데 고쳐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금 돼지고기 경매 시장, 경매 가격인지 어떤 타켓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올지는 뭐 궁금도 하고 그런데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죠? 필요하죠. 자, 그래, 이제 좋아. 문제도 다 했고, 인식도 했어. 근데 바꿀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랬을 때 태도 변화입니다. 나부터 좀 교매시장 출하 조절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향이나 아니면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거나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야 라고 보는 시각. 사실은 기다린다는 게 상당 부분 많이 인식이 되고요. 왜냐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의미 있게 나부터 경매시장 출하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의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향까지 있어서 이건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경매시장 가격 발견 부분에 문제가 있다.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럼 대안마련 시급하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그 부분의 데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 결정력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지금 대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기준 심각과 매우 심각 쪽의 어떤 숫자들을 좀 보시면 이제 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운송 과정, 가축 질병, 쏠림, 정도매입, 개통 출하, 유통 비용 어떤 이런 심각성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맨 아래 심각성을 봤을 때 좀 진하게 표현되어 있죠. 가격 결정력과 거래 기준으로서의 어떤 기능, 그리고 쏠림 현상, 그리고 중도 매입,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좀 대안 마련 시급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럼 대안 마련 쪽에서 우리가 좀 빠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뭐지? 라고 다시 이제 대안 쪽으로 이제 접근을 다시 해봤어요. 좀 상당히 막 계속 교차적으로 계속 물어봤는데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평상시 이제,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시고 같이 해야 되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속 쪼갤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출하 물량 조절 맨 아래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급성에 대해서 돼지가 45.8. 자, 중도 매수 조정 50%, 50, 그죠? 굉장히 높죠. 출하 지원 강화나 정상 기준 개선, 가격 정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60점이 가장 높죠. 아, 가장 높은 건 아니죠. 출하 지원 강화도 좀 많이 높게 나왔는데 이런 어떤 좀 도움도 구하고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에 정상 기준도 개선이 필요해라고 부분, 그죠? 대안 출하 신설까지도 어쩌면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중도매수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한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봤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선순위를 좀 쭉 뽑아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지에서는 농가는 중도매수 조정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1순위로 꼽은 거예요. 정상기준 손질을 두 번째로. 그리고 중도매입는 오히려 출하 농가 지원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출하 물량을 좀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1, 2순위예요. 좀 다르죠, 시각이. 자, 그럼 유통업체는 정상 기준을 좀 손질해 달라.
제가격 주고 사다가 팔겠다라는 개념이 큰 거고, 그를 위해서는 출하농가 농장에 대한 지원을 좀 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지만, 그렇죠. 어, 차이를 아시겠나요? 같은 방향을 보지만 뭔가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건 좀씩 다르잖아요. 근데 한 방향은 같죠. 그죠? 어떤 기준에 대한 손질, 출하 지원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절해달라. 필요하다면 중도메인수도 중도메인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더 고민해보자. 예, 이런 쪽으로 본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한우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중도메인수 조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출하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보다 그 경매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해달라는 요구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는지 시장 감시를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대안들을 시급히 추진되길 바라는지 그런 걸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역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쩌면 뻔한 답일까요? 뭐 그래도 수치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도 보고, 예. 그래서 시급하다 쪽으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를 더했던 것들이 당시에 이제 패커가 이제 논의는 많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했습니다. 패커를 잘 알고 있는지, 이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지 좀 준비되어 있는지, 이 준비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역할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느냐, 품질 향상이 좀 더 돼야 되는데 관심이 이제 크게 가느냐, 패커가 오면 동참할 거냐, 혹시 아니면 예의주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답은 예, 준비가 안 되어 있다였죠. 사실은 이 시각이 사실은 지금이라고 다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거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걸쳐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아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데 어렵죠. 어렵고 내용들이 무거워서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요. 마무리 같이 끝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경매 시장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잘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내가 손해는 보고 있지 않는지 이런 시각으로도 접근하는 거잖아요. 경매 시장 자체를 뭐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시각보다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려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이제 결론을 보면 뭔가가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순기능이 이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저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관심 갖고 고쳐야죠. 그런 걸 한번 도출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물어보면 다들 이해하고 인식하고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응집시키지 않는 한은 그냥 그 인식 수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나만 해? 나만 뭘 할 수가 있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를, 그러니까 나름의 준비는 각기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같은 방향에서의 어떤 좀 준비가 맞물려서 되는 것들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걸 논의할 때는 농가 한두 분이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소그룹처럼 계속 문제가 있어요라고 계속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공론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안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죠. 경험적으로도 나온 것들이 도출된 게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경매 시장의 존폐이기를 놓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하게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보는 의견이죠. 사실은 이 연구를 하면서도 왜 패커가 경매 시장에 출하된 그 남들의 거래대 어떤 그 수급에서 거래된 가격을 갖다가 내가 사온 계약자에게 그 기준 가격을 주지? 라는 게 사실은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원가 개념, 패커라고 하면 또 특히 협동조합형 어떤 패커라고 하면 원가 개념의 정산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가의 생산비 플러스 알파의 정산 방식을 좀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해서 물어본 결과예요. 생각보다는 이제 결과에 이제 이걸 좀 끌어내려고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거래에 따라 경매 시장 가격과 이 패커 내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각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